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ABL 바이오 영상 찍어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고, 추가 매수 단가 위쪽으로 이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가 매수를 한 가격대는 사실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했었죠. 가격대는 31,000원에서 32,000원 1차 매수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29,000원에서 29,500원 2차 매수, 3차 매수는 27,000원에서 27,500원 3차 매수 가격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아마 잘 잡으신 분들은 한 29,000원대, 그리고 좀 못 잡으신 분들은 29,500원대 요 정도의 아마 평단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전이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죠. 잠깐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흐름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멈춰졌단 말이야. 옆으로 차트를 돌려내면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하락이 멈췄고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추세, 이 올라가는 세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선들이 저항선입니다. 첫 번째 이 구간과, 그죠? 이 구간과 두 번째 이 구간, 그 세 번째 이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구간 여기를 돌려줘야 돼요. 이 구간 돌려준 자리가 어디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죠.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은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한 36,000원? 요 정도 일단 올라와 주면은 상승 시세 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매물대가 눈에 보이는 데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디에요? 여기죠. 이 구간 여기 얼마입니까? 32,000원대요. 그래서 여기 매물 올라가다가 매물을 맞고 눌리고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단가 29,000원 맞춰놓고 어디서 1차 분할 매도 하자고 했어요? 32,000원. 32,000원이면 13% 정도 수익 구간일 거예요. 13% 되려나? 12%? 이 정도 수익 구간일 건데 여기서 3분의 1 매도하자. 왜?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죠? 저항선. 여기 저항선 보이죠? 그 ABL 바이오 주포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려고 좀 할 겁니다. 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 시장이 조금 더 불타오를 수 있다. 성장주가 오르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5%일 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서 5만 원의 이자를 내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1년에 4%다라고 하면 사실상 금리 5%일 때는 뭐예요? 자, 내가 100만 원 빌려서 4%밖에 성장 못 해요. 그죠? 근데 금리가 5%일 때는 이거 뭐요? 손해 보는 장사라는 거야. 근데 금리가 3%일 때는 이 3%를 빌려서 4% 성장할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장주 같은 경우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이러한 1년의 퍼센트가 금리보다 빠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더욱더 크게 레버리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때 성장주가 올라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도에 선반영 받아서 오른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24년도에는 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들의 바이오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게 뭐요? ABL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기준에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탔고, 이 구역 이렇게 지금 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방 상방, 하방 상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기준으로 32,000원은 무조건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2,000원에서 1차 매도 잡아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구간 신규 진입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구간부터 1대1 분할 매수하면 되죠. 29,000원, 3만원 사이에 1차 매수 눌려준다라고 하면 27,000원에서 28,000원 2차 매수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나는 근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서 유튜브 찾아보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이 4만원 구간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2만원 후반대까지 빠졌죠. 마이너스 33% 정도? 마이너스 35% 정도? 이 정도 좀 주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근데 빠진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서 임상 중단에 관련 내용들. 먼저 일단 2대 주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펀드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회사 측에서 반박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 일단 진행 중인 임상이 있는데, 임상 1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 부분. 공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공시를 보면은 이쪽에서 자, ABL 501에 대한 일상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보기 전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일상은 어떤 거를 평가하죠? 안전성. 그쵸? 이상은 어떤 걸 평가합니까? 안정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성을 7 보고 유효성을 3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3대 7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은 여러 명, 1000명에 500명에서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다 보는 거다. 다 만점을 받아야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 1상은 뭐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잠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죠. 자, 1차 지표 통계적 분석 방법 안정성 평가 부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이후 보고된 이상 사례 주로 그레이드 1, 2에 해당되는 중증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시험약 관련 이상 사례에서 발생하였으며 75%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 사례는 1명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37점 요건 잘 모르겠네요. SA 이건 잘 모르겠고 요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근데 요거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요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밑에를 봐야 돼요. 결과값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실험 실적 검사에서도 시험 대상자 안정성에 위배될 만한 특이사항 발생되지 않았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임상 1상은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상을 하지 않았냐 이러한 부분들 그죠? 주가가 빠졌던 이유 왜 임상하지 않았냐 이 내용을 일단 우리가 기사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ABL 바이오 잘 나가던 임상까지 포기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올인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잠깐 읽어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던 걸 포기한 거예요. 망한 걸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자, 4월 30일 공시를 통해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 ABL 501 관련 임상 1상을 포기한다 밝혔다. 자, ABL 501은 ABL 바이오의 면역 조절제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I가 적용된 원이라고 읽나요? 어쨌든 이 부분이 후보 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과제로 뽑혀 비임상 연구비를 받은 데 이어 임상 1상에서도 국가 신약개발 신약 임상 개발 과제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안 했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바이오 회사분이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물질이 있거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물질부터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 경험이 2번, 3번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든지 해본 놈이 잘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죠? 해본 놈이 잘한다. 밥도 먹어본 놈이 맛있는 거 잘 먹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ABL 바이오의 초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네오네온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그죠? 232만 주를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지지부진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은 회사가 안 좋아지니까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 펀드가 만기에 도래했습니다. 펀드가 만기.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10년, 20년 동안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펀드도 만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매도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 230만 주를 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갔겠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차명 계좌로 받아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요? 매집이죠. 자, 보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ABL 바이오 면역항암제 개발 중단, 개운치 않은 해명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안정성. 근데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임상에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에 대한 안정성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이런 기사는 별로 좋지 않다. 개인들의 심리를 좀 무너뜨리는 기사인데 어쨌건 이런 기사는 우리 기사를 보고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보셔야 돼요. 한국투자파트너스 매도 관련 루머 근거 없는 억측 반박이라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펀드 만기라는 거야. 펀드 만기.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ABL 바이오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매도가 펀드 만기와 관련된 결정이었으며 장외 매도 대신 장내에서 물량을 소화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위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뭐요? 펀드 만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한국투자 펀드너스 이게 펀드 죄송해요. 한국투자 파트너스 펀드 만기가 지금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프리전시 바이오도 있어요. 2일 전 보이시죠? 보시면은 펀드 얘네도 지금 급락을 했는데 얘 뭐가 나와 있어요? 한국 글로벌 제약육사 펀드 청산 불가피. 그쵸? 이 내용. 그러니까 얘가 지금 ABL 바이오가 프리전 바이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요쪽에 한투파 제약 육성 펀드에서 만기가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서 괜찮은 바이오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ABL 바이오, 뭐 저희가 아니죠.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ABL 바이오 관련돼서 매수 타점을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 보이시죠? 잡아드렸고 ABL 바이오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ABL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유한양행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ABL 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때 뭐라 그래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2차 매수 타점까지 왔고 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한 번에 몰빵 매수하면 이런 하락 다 맞고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눌렸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기고 가야 한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이기는 투자를 하자. 남들이 빠져서 슬퍼할 때 우리는 싸게 줍줍하는 겁니다. 오케이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구간부터 29,000원에도 빠져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왜? 추가 매수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빠져도 추가 매수. 파란색이 추가 매수할 자리거든요. 1차, 2차, 3차 정확하게 매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같이 잘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ABL 바이오 들고 있는데 추석에 우리가 뭐 딱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시골 내려갔다 올라오고 밥 먹고 이런 건데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래요. 텔레그램 들어오면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좀 읽어보시고 주식에 대한 마인드 왜 도대체 바이오 종목이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 저는 좀 목표가 높게 보고 가져갈 거고요. 전고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시장이 오면은 분명히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정확한 대응 우리가 무조건 평생 끌고 갈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매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할 매도예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매수를 분할 매수로 효과적으로 하고 매도도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로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32,000원에 판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저항성 구간에서 1차, 2차, 3차로 비중을 확대했던 부분에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현구간 내가 제대로 된 대응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ABL 입장이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타점 잡아가고 현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ABL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구간 매도할 구간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1대1 소통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 아니 2대 주주 다 팔고 임상도 중단했는데 이거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회사에 문제 있는 회사는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투자하셔야지 하락하는 흐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건 저는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번 보내면 돼요? 010-9201-6329 제대로 된 대응은 ABL 입장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수혜주 또한 제가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하셔서 생물보안 관련주 받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 이런 기법들 이미 ABL 바이오는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 하락하는 흐름을 완전 돌려냈어요. 우리가 이 작은 그림
우물한 개구리처럼 행동하면요, 정확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큰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큰 그림에서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큰 그림에서 움직임을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월봉의 흐름에서도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요?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입니다. 기회죠.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고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주식은요,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가지고요, 남들이 관심이 생길 때 매도하는 게 주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BL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기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한가 두 방 이후에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뺐죠. 상한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뭐 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하한가를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박스를 친 이후에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일부러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검색기에서 뜨는 거는 장기 이평선 위에서 뜬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얘 봐봐요.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 누르고 어떻게 돼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상한가 만들었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잖아. 지금 아까 이 차트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이 봐봐요.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잖아.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한 번 더 거래량 터진 다음 어떻게 됐다? 검색기 안 나오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배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배.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작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갔고, 제가 대봉LS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자, 선착순 다 3명께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가셔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대주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이노 히든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